보건복지부에는요, 보건복지 홈페이지에 보건복지 상담센터라는 그런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 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질문들이 수백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질문을 하신 그러한 내용들 보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답변이 많이 올라온 2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질의한 기초연금 알쏭달쏭 20가지. 네, 알 것 같으면서도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에는요,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아동, 노인, 장애인, 위기 대응 이 5가지 패널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노인, 장애인, 네, 여기에 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수백 개의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러한 질문들이었었는데요. 오늘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은 주변에 또 확산시켜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초연금 대리 신청과 탈락 후에는 어떻게 신청을 다시 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기초연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보면은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 친족 여기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장들이 해줄 수 있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도 네, 대리 신청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선정기준 초과에 탈락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나? 네,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감소할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재신청을 하면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수급 여부를 다시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재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매년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재산이 줄면서 혹은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 항상 재신청을 하셔요. 제가 소득 인정액이 매년 바뀔 때마다 재신청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 거주불명자, 현재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신청은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기초연금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은 가능한데 돈이 나올 때는 소재 여부라는 건 뭐죠? 주소가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네,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만 대출 이 부채로 인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다 부채로 인정되는데 이 공공기관 또 법에 근거한 공제회 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이러한 공적기관에서도 받은 대출금도 네, 대출이 이게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자, 부부가 별거 중인데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또 무료 임차소득은 무엇이 있을까? 자,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 중인데요,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구성하여 소득 재산을 조사한다. 그런데 신청 시에는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포함하게 된다. 네, 우리가 부부지만은 네, 혼자 먼저 남자분이 65세가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 없이 단독 가구로 조사하여 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별거가 됐는데 이 별거가 됐고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부인의 동의가 있고요. 이 단독으로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이 불인정된다면 혼자 신청은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무료 임차 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네, 자녀한테 같이 사는 경우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네, 그것은요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 임차 소득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집에 얹혀 살 적에 이것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 고가라면요 0.78%를 무료 임차 소득으로 해서 네,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이 나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궁금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죠. 본인 명의의 종중 부동산이 있어요. 또 도로의 부지. 네, 옛날에 보면은요, 제 땅들이 도로가 나면서 내 이름으로 된 이 땅이지만 도로로 쓰여 있는 그러한 땅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또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퇴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종중의 토지가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재산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재산에 포함됩니다. 네, 종중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 개인 명의자의 재산에 포함돼서 이 산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관할 시군구에서 비법인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종중 명의로 변경을 시켜야 돼. 내 이름에서 종중 이름으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재산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종중 땅이지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은 나의 재산으로 산출됩니다. 또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의 토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 내 땅인데 지금 이 군에서 도로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토지는 그 토지가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퇴사하면 반영되었던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 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액이 줄어들겠죠. 연간 소득액을 기준 평균한 소득액, 이거는 공적 자료로 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반영된 평균의 소득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 상태가 변경된 거고 이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을 산정해서 이걸 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배우자의 기초연금 신청 그리고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 제가 기초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65세가 도래되면 다시 신청을 해요. 자, 나는 이미 기초연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65세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 알쏭달쏭하죠.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도달되면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자, 남편이 먼저 기초연금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이 단독이 아니고 부부가구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들어오면 남편만 먼저 받죠. 자, 그런데 부부가 65세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요. 아내의 이름으로 재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신청주의라 그랬죠. 아내의 것이 다시 신청돼서 이 소득 인정액, 부부 소득 인정액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남편 것, 아내 것이 동시에 나오고 현재 부부 감액 20%가 줄어들어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65세가 도달되면 반드시 아내의 것, 네, 배우자의 것도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미지급된 연금을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 남편분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미지급된 연금, 기초연금이 이제 나오는 돌이 있겠죠. 자, 이거를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청구를 할 수 있냐? 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 사망자의 미지급 연금은 아래 부양 의무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한 부양 의무자 또는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 의무자가 인정돼. 그러니까 주소가 다른다 하더라도요. 내가 받은 이 기초연금이 나왔을 때 이거를 배우자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보내줬던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사람은 나 직접 현금을 받았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청구인, 아내를 얘기하는 건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 징구를 통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되기 때문에 자, 부부간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동재산 또 집행유예는 지급이 될까?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걸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여기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 건물은 교회에 있는 뭐 장로님들 한 5명 것으로 돼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공동으로 5명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요. 공적 자료에 의해서 조회된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비법인 단체 등록번호를 받아서 빨리 넘겨줬을 때만 제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 명의는 무조건 받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때 기간 동안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를 하냐? 자, 집행유예는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공공일자리 소득은 반영을 할까?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에는 지급을 할까? 자, 기초연금에서 공공일자리 소득을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공공일자리 소득은요, 정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공제를 해줍니다. 산정해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었는데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 내가 기초연금을 받다가 내가 주민등록번호가 한 3년 소정을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못 받았던 거, 그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61세예요. 근데 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주민등록번호 종정을 했더니 65세가 돼버렸어요. 이때는 지금부터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소급해가지고 옛날에 받지 못했던 거 달라.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복수국적자, 또 사망자가 있겠죠? 또 공동명의의 사업자. 자,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 2011년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 이 복수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하나 바뀌었죠? 우리 건강관리보험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외국 분들이 복수국적자가 와가지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국내에 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6개월이 지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 기초연금이 이게 반영 안 돼 있는데 기초연금도 아마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국적자도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거주되고 있으면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을 해서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날 나가죠. 근데 초에 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5일 날 나오는 연금은 지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로 지급되며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아내분이 다음 달에는 다시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 충족 여부를 확인받고 단독가구로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단독가구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사업자 등록이 공동명의의 경우 사업소득은 반반 반영되나? 아닙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의 소득세는 개별과세가 원칙이죠. 그래서 각각 본인이 각각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게 됐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사업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재산 조회입니다. 자,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금액인데 주택가격에서 차감해 주나요? 자,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를 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5억이에요. 그럼 그거의 50%면은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임대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은 50%인 2억 5천 안에서 부채로 차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많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 사본이나 여기에 맞는 그러한 어떤 서류를 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임금의 금융재산 조회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될까?
기초임금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조회 범위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방송을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이 반영됩니다. 또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이나 총납입액, 잔액 또는 총납입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요, 총납입액이 잔액이 되겠죠. 또 주식 이런 거는 최종 시세가액, 또 채권어음 이것도 액면가액, 또 연금저축. 자,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입니다. 연금저축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지급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그냥 산정된다는 거고요. 또 보험증권은 해약할 때 받게 될 해약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네, 보험금도 받으면 최근 1년에 지급된 보험금은요,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보험금 중요하죠. 받았던 돈이니까요. 자, 연금보험은 역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이 금융재산 조회는 이러한 산정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네, 20가지 알쏭달쏭한 20고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민감한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처음 듣는 내용도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024년 기초연금을 모두가 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